요즘 제가 진로 고민을 할 시기가 돼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전 제 인생에서 제일 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은 고등학생 시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정병이 맥스였어요. 병원을 가지 않은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정신병이 정신병자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마침 제가 학생 시절의 일기를 또 열심히 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일기가 남아있습니다. 고3부터 재수했을 때까지 일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낮에는 한바탕 덕질의 현타가 왔는데 밤이 깊을수록 점점 잊어버리고 오늘 아저씨 일자를 2개나 떠서 멘탈 회복. 그렇지요 뭐 오타쿠라는 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던 시기였거든요. 화가 많았어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면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지 싶었던 시기였어 이때가. 아 내가 이거를 덕질하는 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지만 동시에 아주 덕질을 열심히 했던 시기기도 하죠. 나는 이응 시읒 이응이라는 이모티콘이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워. 대체 뭘 원하는 뜻임? 이때 좀 화가 많았어요. 그냥 화가 너무 많았어. 다 그냥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시기였어요. 대노 얘기밖에 없는데 2018년에 나의 어두운 내면 이런 거를 다시 마주하고 그 심연이 나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그냥 즐겁게 덕질밖에 안 하는데요? 내가 11월쯤에 겁나 크게 현타 와서 엄청난 슬럼프를 겪었다는 것을 일기로 남겨뒀어야 했는데 그래야 과거의 나를 안심시킬 텐데 요즘 진짜 너무 행복해 라고 적혀있네요. 행복했었나봐 이때. 근데 우타풀이 이렇게 좋아했었나? 우타풀 얘기밖에 없는데요? 이게 일기라고 할 수 있나? 이거는 내 인생에 한 개도 없고 다 그냥 우타풀이 인생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꿈을 너무 크게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실망하곤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명확히 하는 게 일단 일이다. 하고 싶은 걸 명확히 한다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그거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 솔직해지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제가 이 머리를 20년 동안 써온 결과 그렇게 기능이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의 길을 걷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3월 3일 아마 개학 첫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유학을 준비한다는 사람 자체가 동기 중에는 저밖에 없었고 제 선배들 중에도 몇 명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선생님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차별 아닌 차별을 받기도 했고 그랬죠. 그 선생님이 말하기는 너가 혼자 과학실에서 공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너를 책임지고 감시해야 할 선생님이 필요한데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건 허용해주겠다. 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자습을 하게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제 정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참 선생님들도 허락을 해주긴 했지만은 탐탁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기 수업을 듣지 않고 진짜 공부를 하는 건지 딴시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애가 한 명 있는데 그거를 제 스스로 너무 신경을 썼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네요. 막 오늘은 며칠이니까 몇 번이 발표해보자 했는데 그 몇 번이 나인 거임. 아, 몇 번 전데요? 하면은 아, 퍼퍼구나. 아, 그러면 다른 애들 해볼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아, 이 교실에서 나는 좀 불순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점점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사실 대학교에 와서야 모두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알지 고등학교는 사실 다 같은 것을 보잖아요.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있잖아. 그 모두 같은 길로 가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가는 그것이 너무 제 스스로도 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순화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이기적이다. 내가 유학을 뭐 관심 받으러 준비하는 줄 아나?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지. 저 사람들 설마 내가 자습하는 것도 다 눈꼴시렸었나? 나는 대학 준비하는 거 아니냐? 나는 왜 공부 편하게 못하는데? 나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네. 진짜 자퇴하고 싶다. 어쩌면 내가 그때 괜히 착각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하지만은 이 당시에 저는 그런 판단이 안 설 정도로 날서셨어요. 같은 대학을 준비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인데 한 학급의 일원으로서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은 케어를 못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멘탈이 폭발해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아까 일기 때부터 계속 중간중간에 비전섬외담 얘기가 자꾸 적혀 있었는데요. 4월 때 약간 피크였나 봅니다. 비전섬외담 그만 봐! 인생을 얘기하라고 인생을. 하필 왜 나는 일본으로 떠나는 걸까? 괜히 일본이니까 찔린다.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그냥 여러모로. 남들이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이 당시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센가치히로 개쌍 무섭네. 가오나 씨도 개 나쁜 새끼인데 왜 인기 그따구냐? 제 말해줄 때 화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세상에 있는 게. 자, 4월 12일에 쓴 일기입니다. 2학년 때 밥 먹듯이 조퇴 변결 반복하던 나이인데 사실 고백하자면 1도 안 아팠다. 학교에 있으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아프다. 근데 그걸 말해봤자 조퇴 변결은 불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배 아프다고 둘러대고 지금까지 그걸 써먹고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픈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장이 진짜 안 좋았고 정신이 아팠다는 말도 맞는 말이야. 남들이 다 꼬박꼬박 학교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 이 정도의 아픔은 참고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다. 앞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있지. 주위 애들 엄청 많아서 신경 쓰이지. 선생님들 중에서 눈치 주는 쌤도 간혹 있지. 일본 유학을 처음 결정했을 땐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목숨 걸고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요즘 자꾸 흔들린다. 난 남에게 맞는 말만 하면서 정작 내가 편견 덩어리인 것 같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게 나랑 맞고 안 맞고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시설을 너무 신경 쓰는 탓에 내가 일본이 아니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더라면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요즘 좀 심각하다고 느낀 게 나는 길가에 사람이 많이 보인다 싶으면 그 길로 절대 못 가고 일부러 빙 둘러서 돌아간다. 요즘에도 일광 쪽 길보단 그 열린병원 뒤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나 이해학원 뒤쪽으로 해서 가는 길을 선호하기도 한다. 서귀포 성흥동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다.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을 길가에서 마주칠 것 같은 불안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땅 보고 걷고 엄청 빨리 걷고 나는 사과를 모르고 인정을 모른다. 무조건 핑계를 만들어내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한다. 내 주장이 뚫리는 걸 두려워한다.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살죠?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안 적혀있네요. 아쉽게도. 끊임없는 자기 혐오와 위로의 반복. 진짜 너무 힘들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내 주변 아이들은 더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 나는 내가 공부를 안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최면을 건다. 가끔씩 진짜 넘어가 버려서 나는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다시 착각한다. 내가 잠깐 만들어 놓은 허울 좋은 꿈 안에서 헤엄치다가 바깥을 문득 보니 현실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다. 제일 무서운 건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의욕도 없고 우울감만 쌓여가는 내가 바깥 세상에선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성실한 아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 사실이 어이없으면서도 영원히 이렇게 유지되었으면 좋겠기도 하다. 이때 정말 성실한 친구, 똑똑한 친구로 보이는 거를 갈구했어요. 왜냐면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도 되는 이유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겉만 꾸면 되는 거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자아 실현보다는 일단 인정 욕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원하는 인정은 이만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이만큼이었던 거죠. 남에게 해줄 긍정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다. 근데 나에게 해줄 말은 떠오르지 않아.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봤자 다 핑계인 것 같다. 남들은 다 나한테 너 열심히 하고 있어 걱정 마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를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나를 욕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엄청 피곤한데 되게 피곤한데 자기 싫다. 불을 끄기도 무섭고 잠들기 전까지 그 과정이 너무 무섭다. 다음날이 무섭다. 내일은 또 얼마나 힘들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못 버티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참 웃겨요. 사람 만나는 건 싫어하면서 또 혼자 있는 거 그렇게 무서워했다.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었는데 잡생각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과 마주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못 버티는 것 같다. 이런 마인드가 이 당시에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인 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야. 내 한계치를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이 시기를 겪어서 좀 알았습니다. 저번에 사회쌤이 한 말이 인상 깊다.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 너네도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될 거야. 뒷말을 하기 위해 꺼낸 가벼운 말에 불과했지만 나는 저 말이 너무 인상 깊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우리를 안타까워해준 어른을 만난 건 거의 처음이라서 우리를 학생으로 봐주는 것 같은 말이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세지 시간 때 학습지 모자랐는데 내 뒷자리 애가 딱 모자랐었어서 눈치 보여서 죽는 줄 알았다. 유인물을 분단별로 나눠주잖아요. 나까지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거를 주기도 약간 눈치 보이고 이미 애는 없다고 손을 들어불었고 그런 상황.
괜히 나 때문에 걔가 유인물이 없어가지고 손을 들게 만든 느낌? 은근히 좋은 생각을 떠올리자 하면은 주황 조명을 많이 떠올린다. 옛날에 엄마가 잠자기 전에 꼭 주황불을 켜고 잤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주황불을 보면 약간 엄마 생각이 날 때도 있다. 엄마라기보다 이제는 그 엄마와 함께 잤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죠. 나 시선공포증 같은 거 있는 것 같다. 아까도 버스에서 중문고 애들끼리 낄낄대는데 나보고 비웃는 줄 알았다. 나한테 말하는 건가? 라는 기분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았어. 그냥 버스에 앉아있는데 앞에 애들이 막 웃으면은 나 뭐 잘못했나? 약간 그런 나랑 그냥 관계도 없는 애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학교에서 특히 그런 게 심했죠. 비밀 얘기한다고 수덕수덕 거리고 있으면은 내 뒷담 까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5월 달에는 사이드햄을 되게 열심히 덕질한 것 같네요. 이재유로 보러 갔었나 봐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그 학원 애들이랑 같이 오잖아요. 저는 또 독학을 했고 타지에서 온 친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맞아. 그리고 이때 약간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나갔었는데 다 약간 그 시험 끝나고 분위기 있잖아요. 야, 너 몇 번 했냐? 몇 번 했냐?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다 모르는 사람이고 쭈구리처럼 빵이나 먹었죠. 8월 달에는 또 갑자기 쇼미더머니를 다시 정주행했나봐요. 래퍼 얘기를 엄청 하네. 되게 참 덕질을 열심히 하네요. 이때는 덕질을 하면은 다 하나하나 기록을 해놔. 어떤 장면이 좋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공감은 잘 안 되지만은 그냥 이때의 감정이 남아있는 게 너무 좋네요. 근데 이렇게 좋아했는데도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요즘 과대망상증 같은 게 너무 심해져서 자기 혐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신과에 가보고 싶은데 가족한테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 무섭다. 근데 나 너무 힘들다. 학교가 너무 무섭다. 열등감이 너무 커졌고 그게 또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니까 너무 힘들다.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낄 때쯤에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아무도 없는 느낌? 근데 그마저도 너무 가깝다 느껴서 내가 몇 발자국 더 멀리 가버린 느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면 안 돼. 의지하는 게 무서워. 라는 생각에 공존해서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나도 내가 뭔지 모르겠다. 다른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과 내 사이에 엄청 높은 벽이 하나 있는 느낌이야. 그냥 내가 한국대학교를 준비했다라면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유학 같은 걸 준비하니까 학교에서 남들 눈치 너무 보이고 그냥 완전 막 나가는 이상한 학생으로 찍힌 것 같다. 그냥 남들 따라 살걸. 뭐하러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학생 취급을 받는 게 맞나? 수업도 안 듣고 생기보다 텅텅 비어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의 80% 이상은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학생인가? 죽고 싶다.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또 죽기는 싫다. 죽는 게 너무 무섭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아직 많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죽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살아있는 거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뭐하러 하고 싶은 걸 만들어서 삶의 미련이 남게 한 걸까라고요? 아유, so sad! 너무 슬픈 것을 여기다 적어놨잖아. 누가 이 감정 좀 눈치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난 미안해서 죽어버릴 거다. 왜 나 같은 걸 신경 쓰는 거야? 근데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나 죽고 싶지 않아. 라고 정확히 여기 적혀있어요. 전 지금도 사실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때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장 내 자신이 안고 있는 고민을 남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기?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하는 시기가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런 거를 못했다 보니까 지금 와서도 어디까지 남들에게 상담을 해야 하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죽는 것도 너무 이기적인 걸까?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뭘 했다고 힘들겠냐? 자꾸 이런 식의 문장이 반복되네요. 본심을 말하고 그걸 또 상쇄시키고 주변인들이 나를 혼자 준비 잘하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것도 내가 꾸며내고 있는 거긴 하지만 나를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해서 일부러 혼자 다 하는 척 하는 거야. 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챙겨주고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그렇게 못할 거야. 내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잖아.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는 게 나면 안 될 것 같은 감각이 너무 있었어요, 그때는. 일단 저 학교라는 단체에서 내가 일레귤러라는 생각이 너무 셌고 그런 일레귤러인 내가 과연 목소리를 내서 가뜩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고3이 참 편협해지지 않습니까? 대학교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기였고 그러면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만큼의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뭔가 환경적으로도 나를 안 따라주는 것 같고
약간 복합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릴래. 근데 누가 나타나서 넌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너무 미안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릴 것 같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죽고 싶다라고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싶은 거야. 그냥 근데 그거는 야,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위로해주면 안 돼? 이라고 뭐 주변 애들한테 말하면은 다 해주겠다. 지나가는 할아버지도 나한테 해주겠다. 근데 그 말을 못한 거죠. 나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그 2018년 11월쯤부터 제가 슬슬 성적은 되더라도 멘탈적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는 대학교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셌어요. 그래서 재수를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생리를 한 달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뭔 상관이야. 스트레스 받았나 보지. 그런 맥락이겠죠? 생리통 때문에 조퇴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너 저번 주에도 생리통이라고 하지 않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들었나 보죠. 진짜 아닐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긴 해요. 이때 제가 너무 학교를 싫어했고 너무 선생님들 안 좋아했고 그래서가지고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자, 2018년 얘기는 이쯤에서 끝났고요. 2019년 이제 제가 재수를 했던 시기죠. 그때 얘기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치고 날 포장하려고 계속 머리 굴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진실된 내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한 번이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실되고 싶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은 못하고 그냥 겉만 꾸며대는 성향이 좀 심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난 이거지? 이거인 걸 들키면 안 돼. 계속 좋은 사람, 선인, 대단한 사람인 척을 했죠. 난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무리 척해봤자 티가 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지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에 속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었던 거 아님? 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렴. 나는 허언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는 것 같다. 쉽게 우울해지는데 그게 엄청나게 깊다. 하지만 난 또 우울하지 않은 척 거짓말을 한다. 세상 사람들 눈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것도 너무 힘들다. 내 자신에게 당당하지 않은 것도, 확신이 없는 것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도 전부 세상 사람들 때문이다. 난 나에 대해 솔직해지고 싶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자부심을 갖고 싶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요동친다. 그리고 그게 점점 확신이 되어간다. 나 안 될 거야.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내가 무언가를 이뤄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정말 그럴 것만 같아. 살려줘. 성과를 좀 느껴봐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고3이 뭔 성과가 있어요. 계속 공부하다가 갑자기 대학교를 가십시오. 이렇게 막 퀘스트가 주어져. 그럼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정병이 완화가 되기 시작한 때가 제가 이때 학원에서 알바를 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알바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어떤 알바를 했더라도 저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긴 한데 밑도 끝도 없이 우울하다. 다 내가 거짓말을 늘어놓은 가짜라서 그렇다. 거짓말하기 싫다. 차라리 할 거면 능숙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한테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왜 그런 가짜의 삶을 사냐. 이런 지적을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기 싫다. 평생 방 안에 틀어박히고 싶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나 안다. 난 지금 내 자신마저 속이려고 한다. 그리고 정말 속을 것 같다. 이제 혼자서 노는 게 편하다. 아무와의 접촉도 늘리고 싶지 않다. 누군가의 기대를 늘릴 뿐이니까. 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싶어 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갑자기 또 스킨스를 덕질하고 있네요. 오, 3월 25일 제 생일입니다. 친구한테서 엄청나게 카톡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되게 친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되게 많이 적혀있네요. 주변을 보면은 재수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서 미치겠다. 왜냐면 나만 공부를 안 하는 느낌이거든.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이 당시에 저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좀 기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를 한다고? 니를 봐야지, 니의 그거를 봐야지. 책 읽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고 말았다. 그거 아껴서 뭐 할 건데요? 슬슬 이때는 좀 멘탈이 회복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기를 읽으면서 그 시절에 내가 너무 음침했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문장이 많네요. 아, 그리고 2019년 6월 달부터 제가 좀 귀여운 옷 같은 거를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남들 시선을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장도 눈에 띄는 걸 안 하려고 했거든요. 7월 달에는 제가 이 드라마를 봤네요.
제 인생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동명의 어린이 소설? 청소년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건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TV에 넷플릭스 연결해놔가지고 영화 한두 편 보고 자는 게 좀 일상이었거든요. 문화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확실히 일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밝아졌어. 그 감정의 변화까지는 많이 안 적혀있는데요. 왜냐면 덕질을 너무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이때. 영화도 너무 많이 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좀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하고 싶은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때는.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싶고 언어도 잘하고 싶고 그런 언급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10월에 또 쌍수 상담을 하러 갔었군요. 네, 학원이 여기가 짧아가지고 여기에 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도쿄외대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원서를 출원할 때 국내에 있는 주소에서 보낸 것만 받아줘요, 학교에서. 저 학원도 안 다니고 일본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일단 EMS로 보내봐 하고 그냥 보냈거든요. 계속 그 도쿄외대 이슈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네요. 11월 5일에 엥? 대학에서 나 수업 받아준대. 몹시 간절해 보였나 봄. 엉엉 근데 괜히 메일 보내고 귀찮게 하는 인간으로 찍히지 않았을까 두렵네요. 원래 안 받아주는 건데 받아줬나? 그렇다는 것은 나의 지유서나 뭐 그런 것에서 나의 가능성을 봤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11월 26일 도쿄에대 1차 합격했다. 기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겠어? 나는 떨어지면 얼마나 슬퍼해야 할지 그게 더 걱정이었다고? 에휴 정신병자 납셨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 학교에 걸맞는 인재가 아니다. 점수도 능력도 너무 후달린데 날 왜 뽑은 거야? 희망 고문 작작해.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능력이 도쿄외대에 걸맞은 인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학교 문을 닫고 들어온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마 점수가 제일 낮을걸요. 근데 뭐 똑같죠? 들어온 이상? 와, 저 면접 전날에 밤을 샜나 봐요. 왜 그랬지? 교수 중에 한 명이 잘 대답했다고 웃기도 하고 아이 컨택도 잘해주고.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선생님이거든요? 교육학 선생님이신데 안경을 근시 안경, 원시 안경 2개를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메가데치 이러면서 원시 근시 이렇게 바꾸는 선생님이 아마 제가 기억상으로는 제 면접실에 들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막 자신감이 없냐? 나는 준비한 거 다 말했지만 교수는 난 그냥 덜 떨어진 애였을걸? 제스처도 너무 많이 함. 크리스마스 때가 외대 합격자 발표 날이었어요. 생각보다 텐션이 안 올라가다. 마음도 갑자기 차분해지고 홀가분해지고 아무튼 너무 좋았대요. 좋아했네 그래도 합격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외대를 합격하면서 재수했던 2019년의 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참 입시라는 게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시기에 힘들었다는 것은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감정이 되게 고스란히 남아있어가지고 신기하네요. 이때에 비해 많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는 거는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원 입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다시 입시에 성공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그때 생각하시면 되지. 아무튼 고3 일기를 다시 읽어보아서 감회가 새롭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